AM 1230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Today is big day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치 외교 무대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시선이 향하는 바로 그 현장, 알래스카 앵커리지 북부의 엘먼도프 리처드슨 합동기지, 바로 LA 시간으로 오늘 오후 12시 30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곳에서 마주 앉습니다. 4년째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는 이 회담의 배경과 전략, 그리고 숨겨진 의제,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담의 무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 서울 면적의 약 40%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고 있고 대형 육군 공군 합동기지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소련의 감시 견제의 최전선에 있었던 곳이고 지금도 북극 인도 태평양 방위 전략의 핵심 기지로 자리하는 곳입니다. 서울 면적의 한 40%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했을 때 LA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LA 면적의 한 18.6% 수준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LA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 크기의 기지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하자면 LA 지도가 있을 때 LA 다운타운에서 시작해서 헐리우드, 그리고 LA의 코리아타운, 웨스트 LA 일부 정도? 네, 이 정도의 합친 범위랑 좀 비슷한 규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곳이 러시아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지역이라는 점이에요. 자, 인근에는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망했었던 소련군 묘지가 있고요. 또 푸틴 대통령 측이 이것을 군사적인 형제애와 2차 대전 승리 80주년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략이 겹치는 장소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이 마주 앉는다는 거, 이번 회담이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은 재집권 후에 푸틴과의 첫 대면이 됩니다. 일기 시절에서는 여러 차례 만났지만 이번에는 전쟁이라고 하는 불타는 현안을 안고 있는 자리가 되고, 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러 정상 이렇게 회담을 앞두면서 또 좀 주목할 부분들은 각각 84명씩 총 168명의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또 일부는 2014년부터 억륙됐던 인물들이고 마리우폴 수비에 나섰던 군인들도 포함이 됐고, 이번 교환이 아랍에미리트가 중재를 했고 16번째 사례로서 누적 4,349명이 석방이 됐습니다. 이런 그 회담을 앞두고 포로 교환이 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제 캐롤라인 레빗 그 백악관 대변인의 경우도 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 직전을 앞두고 이 같은 포로 교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백악관에서도 우리는 공동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공동 발표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봤을 땐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회담 표면적으로는 휴전 협상의 문을 여는 자리지만 그 속내를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을 상을 차리는 회담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뭔가의 결정이 나오고 그 결정이 완전히 도장 찍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상 차리는 회담이고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푸틴과 일단 LA 시간으로 12시 30분, 현지 알래스카 시간으로는 11시 30분에 푸틴과 1대1 회담을 합니다. 그리고는 참모진이 동석해서 업무 오찬을 하고 결과 발표까지 이어지는 데까지 총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한 회담 자체가 4시간 정도 될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찬 이후에
공동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백악관에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그 이후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합류하는 3자 회담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폭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회담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합의를 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미국이 결정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푸틴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렛대를 가진 사람이고 또 경제 제재나 경제 인센티브를 모두 손에 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또 이미 러시아산 석유 주요 수입국인 인도에게는 25%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중국 등에도 확산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금융 시스템을 겨냥한 직접 제재라는 그 채찍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고 동시에 종전을 합의하게 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무역 투자 협력, 북극 개발 참여 등의 당근도 제시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여기에서 푸틴 대통령의 계산은 좀 다릅니다. 현재 정황이 러시아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점령한 우크라이나의 동부 남부 영토 그리고 특히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확정짓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또 하나의 또 레드라인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 여기에서도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게다가 푸틴은 미러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다른 문을 트럼프 앞에 열어둘 것 같습니다. 무역 경제 협력, 북극 개발, 핵 군축 이런 주제를 꺼내면서 트럼프의 관심을 우크라이나에 있게 되는 그 관심을 휴전 문제에서 분산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휴전보다는 협력을 먼저 이야기하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푸틴 대통령의 신호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회담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동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크라이나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 우크라이나에 참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좀 배제가 된 상태로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위한 준비라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문제는 변수는 또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되겠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그 합의된 그 결과에서 우크라이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점이 되겠고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입장이 매우 강경하다는 거죠. 영토 교환이라는 거 거기에서 그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일부 영토 그대로 인정하는 식의 타협 이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현재까지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현실적인 합의가 가능하려면 조건부 막교환이 필요하고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를 하면 우크라이나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우크라이나가 양보하는 건 정치적으로 러시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 따라서 오늘 회담 안에서 휴전 안에 뼈대가 큰 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쪽에서 젤렌스키가 합류하게 되는 그 다음 회담에서 큰 난항이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숨겨져 있는 의제들이 있다면 여기에서 또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북한의 변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이나 무기, 탄약 공급하면서 혈맹 수준의 관계를 맺었고 푸틴이 사흘 전에 김정은과 통화를 한 것도 있었고 트럼프가 북미 정상 외교에 재개 의지가 있다면 푸틴의 협조를 구할 수도 있겠고 하지만 푸틴이 전쟁 중에 북한을 전략적인 동맹으로 쓰고 있는 만큼 그게 또 좀 쉽게 양보할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번 회담이 미, 러, 중 관계에서의 미묘한 삼각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져 있는 의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 러시아를 갈라놓는 전략적인 틈새를 만들고 싶어 하지만 푸틴이 오히려 이를 역이용해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열릴 회담의 결말 크게 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차적인 것으로는 부분 합의입니다. 먼저는 부분 합의. 3자 회담으로 직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휴전 조건의 큰 틀에 일단은 합의를 하고 젤렌스키를 알라스카로 불러서
백투백 3자 회담까지 개최하는 거, 유럽 일부의 정상까지 합류하는 다자 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부분에 그 부분 합의가 되겠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협력의 강조입니다. 휴전의 진전은 없고 그냥 협력만 강조하는 거. 경제 안보 협력만 강조하고 휴전 문제는 다음 회담에서로 미룰 수도 있다는 점. 푸틴으로서는 시간 벌기가 되겠고 트럼프는 성과를 부각시킬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여기에서 이 회담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나리오는 결렬 혹은 소극적인 결과입니다. 핵심 쟁점에서 이견의 고착이 되고 또 각자 기자회견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때는 그러면 공동 기자회견이 아닌 각자의 기자회견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각자의 입장만을 밝히는 쪽으로. 이후에 미국의 테러 제재 강화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 실패할 확률은 25%로 본다고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마도 협력 강조 쪽이나 아니면 그 소극적인 결과 쪽으로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핵의 위기도 완화하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완화시키고 휴전 로드맵이나 인도적인 지원의 합의, 또 미국 러시아가 모두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중재안까지 마련이 된다면 그야말로 뭐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경제 에너지적인 분야의 협력도 있고 국제 질서가 안정이 되고 또 국내 정치적인 효과로서 트럼프도 내가 전쟁을 막았다는 정치적인 성과, 또 푸틴의 경우도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했다는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가 있는가 하면, 또 최악의 시나리오로서는 회담 결렬에 또 의제 대부분에서 서로 입장차가 너무 좀 컸네, 이렇게 하면서 입장차만 확인하고 공동성명 없이 종료될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양측이 서로 비난하면서 군사적 경제적인 압박을 강화하고 핵의 위협이 고조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격화되고 또 제재와 보복의 모습으로 신냉전의 심화, 여러 가지 또 국내 정치적인 모습에서도 미국 내에서는 푸틴에게 양보했다 vs 트럼프가 전쟁을 불렀다는 여론전이 격화될 것이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강경파가 푸틴을 압박하면서 더 공격적인 외교 군사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그 미국과 러시아 쪽에서의 국내적인 정치 상황까지도 우리가 최악의 시나리오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향 쪽으로 우리는 이끌어지기를 바라는 부분은 있겠죠. 두 정상의 거래형 외교로서 군사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와 외교 협력의 물꼬가 터지고, 또 우크라이나로서도 우크라이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그러한 최선의 시나리오, 이러한 모습으로 좀 그 회담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앞두고 지금 시계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LA 시간으로 12시 30분, 알래스카 현지 시간으로는 11시 30분입니다. 알래스카의 하늘 아래에서 벌어질 미러 정상의 마주 앉음. 그 자리는 외교 장면 그 이상의 전쟁과 평화, 제재와 협력, 그리고 국제 질서 재편의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런 6년 만에 갖는 회담, 이번 회담을 트럼프는 탐색전 아니면 청취 세션으로 규정을 하면서 기대치를 낮추는 동시에 평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도 병행을 했습니다. 반면 푸틴은 트럼프를 치켜 세우면서 핵군축 협상 재개 가능성, 경제 협력 의제까지 제시하고 회담 분위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푸틴이 전쟁 문제를 경제, 제재 이슈와 또 분리하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 두 정상이 알래스카 현지 시각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만날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착역을 향한 그 첫걸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간 벌기의 장이 될지는 오늘 이후에 뉴스가 말해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이었습니다.